형제 여러분, 한 번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종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올라서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 말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으며 엄청난 신체적 힘도 없습니다. 숲에 나가면 원숭이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평야에서 산악 지역까지, 심해에서 우주까지 어디든 인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인류가 이것을 어떻게 이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을 사용하고 숲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었던 고대 유인원에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진보된 문명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물론 모두가 똑똑해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을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논의해 봅시다. 오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요. 오늘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머리 아픈 금융 이야기들 뒤에 이어지는 가벼우면서도 흥미로운 저의 대화가 될 겁니다. 금융의 숨은 법칙 시리즈에서 말이죠. 혹시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다 보고 나서 제가 금융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금융의 숨은 법칙 재생 목록으로 가서 참고해 보세요. 오늘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바로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7만 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저 아주 평범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원숭이나 침팬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행성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저 평범한 원숭이였을 때처럼 1년 내내 바나나를 먹고 나무 위를 날아다니던 존재에서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신체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죠. 우리 몸 전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인간은 특별히 뛰어난 초월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팬지들과 일로 맞붙는다면 혹은 호랑이나 늑대 같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승산은 매우 적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우리 중 한 명과 침팬지를 섬에 풀어놓고 둘 다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아마 아무도 우리의 승리에 돈을 걸지 않을 겁니다. 모두 침팬지에게 돈을 걸겠죠. 그리고 내 자리를 다른 누구로 바꾸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라인 생존 전문가들은 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의 진정한 차이는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행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일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종 말이죠. 기억하세요. 유연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동물들도 무리지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게 협력이 아니고 대체 뭐냐고요? 그건 좀 착각하는 겁니다. 벌이나 개미처럼 하등 동물들은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꽤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유연하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병고가 발생한다면 벌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회를 재조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왕벌을 처형하고 벌들의 공화국을 세우거나 수벌들의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루이 16세에게 했던 것처럼 혹은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후 몰락한 독일에 했던 것처럼 말이죠. 늑대나 침팬지 같은 다른 사회성 포유류들은 더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규모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늑대나 침팬지들의 협력은 친밀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침팬지 무리나 늑대 무리는 서로 가까이 살면서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그 무리 안에서 살며 매일 함께 먹이를 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침팬지가 유럽의 침팬지와 대화하거나 협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 마리는 빼고요. 그 침팬지는 매년 여름 중국에서 인도로 가잖아요.
그 침팬지는 예외입니다. 사람과도 협력하고 심지어 돼지와도 협력하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결합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1대 1이든 심지어 10대 10이든 침팬지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대 1000이라면 죄송하지만 침팬지는 인간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역사 전반에 걸쳐 매머드 사냥부터 피라미드 건설, 심지어 달에 가는 것까지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하는 능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협력은 물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역사 전반에 걸쳐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은 모두 대규모 협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교도소는 협력적인 시스템입니다. 도살장도 협력적인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강제 수용소도 협력적인 시스템입니다. 침팬지에게는 도살장이 없고 교도소도 강제 수용소도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유연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침팬지보다 우월한 것이 유연하고 대규모적인 협력 덕분이라는 데 동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도록 도왔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잠시만요.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팬지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의사소통 언어를 단순한 현실을 묘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보면 동료들에게 야, 저기 바나나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사자를 보면 친구들에게 젠장, 도망쳐. 저기 사자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허구적인 현실 말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저 멀리 구름 위에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존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원칙과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겁니다.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믿고 신을 상상하고 정해진 규칙들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대략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고 우리가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의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군중의 힘으로 우리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 성과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들은 영원히 각자 알아서 각자 바나나를 찾을 줄만 알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10마리 정도의 친한 무리가 바나나를 나눠 먹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바나나 농장을 상상하고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00마리의 침팬지가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동물원이나 실험실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인간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상상력과 허구의 힘에 대해 이제는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상상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단순히 그 덕분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이 동물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믿고 기꺼이 배우고 헌신하고 싸우고 심지어 이상을 위해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현대 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당이나 견고한 성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나 왕을 위해 싸우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론과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허구적인 것을 믿은 거죠. 반대로 침팬지들은 그저 바나나를 먹고 10마리 정도의 무리와 나누어 먹을 줄만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인간처럼 장엄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바나나를 얻는지 알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침팬지처럼 살 것인지, 호모 사피엔스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노력과 자원을 희생했고 보통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다음 세대의 존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어나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결과물을 창조합니다. 반대로 이전 세대는 그 이전 세대의 결과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순환을 이루며 인류의 위대한 업적의 연속을 만들어냅니다. 석기 시대의 도구에서 청동기, 철기 도구로, 그리고 산업혁명, 인공지능까지. 동굴에서 견고한 성, 성당, 그리고 마천루까지. 결국 인류가 달성한 업적은 여러 세대의 노력에 기반하며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좋다고 믿었고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허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집단이 그 믿음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자신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보다 먼저 결과물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니면 다수의 이익을 가로채서 가족, 친척, 혹은 자신들의 계급과 같은 소수의 집단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축하합니다. 우리는 전제 정치를 갖게 됩니다. 소수의 집단이 나머지 집단을 지배하는 곳이죠. 전제 정치는 사회나 국가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종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권력의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종교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주들에게 종교는 사상을 속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무기와 군대가 마음을 건드릴 수 없을 때 마음에 부어진 믿음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자신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부터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까지 왕과 군주들은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의 영혼까지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수갑으로 당신의 몸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복종이 하늘에 대한 죄라고 믿게 만들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이나 부처가 어딘가 아주 멀리서 아주 강력하게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신성하다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궁전의 밀실에서 작성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계율이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질적으로 사회 내의 다른 모든 요소는 이 기본적인 토대, 즉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해부하면 심장, 간, 오장육부를 볼 수 있지만 어떤 권리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건물이나 기계도 아니죠. 그들은 많은 제약과 많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달리 말하면 상상할 수 있는 것들만요. 그리고 인간 상상력의 최고봉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닙니다. 종교도 아니고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몇몇 숫자가 적힌 고분자 시트를 들고 오지나 오토바이, 집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정말 비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놀랍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원숭이들은 코코넛 물을 마시고 싶으면 코코넛 한 개와 교환하기 위해 충분한 바나나를 따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프리카의 원숭이가 남미의 원숭이가 가진 코코넛 물을 마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분자 시트, 돈만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원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전체는 그것이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바나나와 코코넛을 대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70억 명의 사람들에게 고분자 시트나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다니요. 이제 더 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우리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침팬지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현실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래야 먹을 수 있고 성실하면 보답을 받는다는 것, 고분자 시트나 종이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빨리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 현실은 우리가 순응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성과를 달성하고 그 성과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무, 강, 바다, 산만 알지만 우리는 신성함, 인권, 돈, 혹은 기업과 같은 다른 무형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객관적인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즉 나무, 강, 바다 같은 것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무형의 실체에 속합니다. 이 팟캐스트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아끼지 마세요.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